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온라인 건강 상담 온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기 쉬운 소변 문제, 전립선, 요로 결석 이야기를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통증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혹은 그냥 참고 지내도 될 것 같아서 병원 방문을 미뤄오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강남 베드로병원 비뇨의학과 신승재 과장님이십니다. 환자분들 사이에서 손 빠르고 꼼꼼한 작은 것도 절대 놓치지 않는 의사로 잘 알려져 계시죠. 오늘은 어렵지 않게 꼭 알아야 할 것만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베드로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외래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맥주 자체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변량을 좀 늘릴 수는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알코올 자체가 탈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결석을 조금 더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맥주 자체를 결석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석 중에 많은 케이스가 칼슘 결석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경구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 있는 칼슘은 실제로 결석을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칼슘을 완전히 저해하고 제한을 하게 되면은 우리 소장에서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재흡수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게 혈액을 돌다가 신장으로 배출이 될 때 그 안에서 이제 칼슘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칼슘 옥살산이라는 가장 그냥 흔한 결석 중에 하나로 이제 결석이 만들어져서 고통받는 경우가 또 있게 되겠죠. 통증이 없다고 해도 결석이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잔여 결석이 남아있게 되면은, 이게 시한폭탄처럼 언제든 다시 통증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증이 없다고 해도 이게 요관 안쪽에서 그 신장을 통한 이제 소변의 배출을 막게 되면서 염증이라든지 감염,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신기능 저하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결석이 통과가 됐는지 혹은 이제 아직 남아있는지 그런 거는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혹은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통해서 배출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기를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약은 기본적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약, 당뇨약도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복용을 하고, 그게 만약에 복용을 끊으면은 혈압이 다시 올라가거나 당뇨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라든지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증상이 개선이 되면은 끊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약할 때는, 그리고 이제 해박적인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생활습관 개선 통해서만으로 약을 전문의와 상담 이후에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은요, 실제로 통증이 없이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혹은 이제 크기가 많이 커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전립선 요도 부분을 이제 조금씩 압박을 해오면서 소변 나오는 그런 길이 좀 좁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혹은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 소변이 중간에 이제 끊기거나 볼 때 힘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소변을 배출하는 배뇨 증상부터 증상이 시작이 되고, 그런 식으로 증상이 지속이 되는데도 방치가 되면은 우리 방광이 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짜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방광벽이 더 비후화가 되고 커진다는 거죠. 방광벽이 두꺼워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모순적으로 방광이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데 그런 탄력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방광 자체의 자극 증상, 이를테면은 빈뇨, 소변이 자주 마려운 느낌, 혹은 급박뇨, 소변이 확 마려운 느낌, 절박뇨 같이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증상도 같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뇨 증상에서 방광 저장 증상으로 증상이 더 확대가 되고, 거기에서도 이제 치료라든지 조절이 되지가 않는다면은 소변을 보고 났는데도 잔뇨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시원치가 않은 이런 잔뇨가 많이 남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 가끔 응급실로 오시게 되는 급성 요로 폐색이라고, 정말로 소변이 이만큼 찼는데 소변을 아예 보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증상까지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병을 키우기 전에 초반에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 그냥 늙어서 이런 거다, 나이 들어서 이런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질문이 조금은 막막하기도 한 질문인데,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생각나는 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급성 요로폐색. 그러니까 소변이 보고 싶은데도, 그리고 이제 방광이 아랫배가 이만큼 튀어나왔을 정도로 이제 배가 불러지는데도 소변이 안 나올 때, 그런 경우는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제 급성 신기능 저하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반영구적인 방광 기능의 저하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혈뇨. 그러니까 이제 소변에서 피가 나는 게 반복이 되거나, 혹은 이제 선명한 분홍색 피, 혹은 이제 혈전을 동반한 피탁지 같은 걸 동반한 그런 피가 제속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오셔가지고 이게 원인이 뭔지 한번 감별을 해보고 적절한 치료,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지혈적인 치료 받으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열을 동반한 배뇨통이라든지 옆구리 통증, 뭐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신우신염이라든지 급성 전립선염 같은 더 갑자기 확 안 좋아질 수 있는 전신적인 이제 염증 감염, 혹은 이제 폐혈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고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사라졌다고 모든 병이 다 호전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통증의 완화가 이제 모든 병의 완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인지, 혹은 이제 그냥 치료 중단해도 되는지, 뭐 이제 환자분, 그리고 어르신들이 본인이 판단하실 게 아니고, 이건 꼭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적절한 검사 그리고 진단 이후에 전문의와 상담해서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겠구나 느끼신 증상 하나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참는 사이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하시고, 불편함이 있다면 너무 미루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